안녕하세요. 네, Federated for Self-Supervised Learning으로 비정상 폐음 분류하기 발표를 맡은 백혜림 김성영입니다. 네, 저희 모델 연구소 FSS 팀은요, 모델 연구소에 있는 페이퍼샵을 통해서 모집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논문을 작성하고 싶다, 혹은 연구 주제가 정해졌지만 함께할 동료가 없으신 분들, 혹은 연구 과정에서 전문적인 피드백을 받고 싶은 분들이 모여서 이 페이퍼샵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논문 작성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FSS 팀은요, 모두형 커뮤니티 팀에서 모집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팀은 이렇게 총 9명이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도메인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였고요. 저는 스마트 사운드라는 회사에 재직 중이고, 옆에 있는 성년님은 카이스트에 재학 중이고, 본업이 있지만 본업을 쪼개가면서 짧은 시간 쪼개서 지금 연구에 진행 중에 있고요. 사실 저희 팀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12월인데요. 저희 한 10월쯤부터 모집을 시작해서 약 2달 정도 연구를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발표하게 될 이 렁사운드는요, 의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의료 데이터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 데이터는요, 첫 번째로는 개인정보법과 의료법 때문에 데이터 수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일반인들은 수집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특징이 있습니다. 당연히 정답 라벨이 없기 때문에 직접 라벨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같은 이 전문가들이 라벨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라벨링을 하기 위한 비용도 많이 든다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료 데이터 중에서도 저희는 청진기음을 다뤄볼 예정인데요. 이 청진기음은요, 더욱더 데이터 수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청진 데이터를 수집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들 병원에 가시면 의료 영상, 엑스레이나 CT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기계들을 통해서 데이터가 많이 남는 반면에 저희 청진음은 어떨까요? 의사 선생님이 아날로그 청진기 끼고 계신 거 기억하시죠? 이거 청진음을 듣고 그냥 이 친구 정상이네 판단하고 이 청진음은 휘발성 날아가기 때문에 데이터가 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 1, 2년 사이에 청진음의 중요성도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질병 환자의 청음도 필요해서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도 심하게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요, 여러분들 최근에 올 겨울에 트윈데믹이라고 해서 코로나하고 독감 환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호흡기 관련 폐질환 환자가 굉장히 최근 사이에 급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폐질환 환자는요, 이 청진기 스크리닝을 통해서도 내가 지금 병이 있구나 안 있구나 여부를 판단을 미리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딘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된다면 이러한 진단 체계를 거치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첫 번째로 스크리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환자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 친구들을 조금 더 정확히 정밀하게 살펴보자, CT 영상을 찍어보자, 혹은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라고 제안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제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수술하게 될지 간단한 치료를 하게 될지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이 스크리닝 단계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의사 선생님들은요, 시진, 문진, 그러니까 시진이라는 거는 눈으로 싹 살피는 거예요. 눈으로 이 사람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거고, 문진은 선생님들 병원에 가셨으면은 문서에다 작성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어디가 배 아픈가요? 오른쪽 배가 아픈가요? 왼쪽 배가 아프신가요? 여러분 문진 두 가지는 하시는데요. 이런 청진음은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더 가중화된 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대면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청진에는요, 굉장히 많은 이상 여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청진음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아무도 못 들으셨을 거예요. 네, 의사 선생님만 들을 수 있는 이 청진음의 데이터를 제가 녹음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정상이라고 가정하고 여러분들 호흡 소리에서 들을 수 있는 정상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소리는요. 정상인들한테서 나오는 호흡 소리이고요. 만약에 내 몸에 문제가 있거나 하게 되면 두 가지 소리가 나타나게 돼요. 휘징이나 뭐 크래크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먼저 휘징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정상음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죠. 이 소리는요. 흉막이 좁아지는 부위에 공기가 통과하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이 소리가 난다면 기도암이나 뭐 기관 협착증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크라클이라는 수포음 소리를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소리는요. 흡기 시에 나는 빠그락빠그락 나는 소리예요. 사실 이 소리는 마찰음과 좀 비슷해서 듣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들리던 이 소리는 일반 청진기로 들었을 때 몇 배 지금 증폭시킨 소리여서 굉장히 잘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크래클이라는 소리가 난다면 심한 심부전이나 이 만성 폐쇄성 폐실환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진음 데이터를 가지고 의심만 해볼 수 있는 거지 정확한 진단은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요. 이 청진기음 안에 있는 정상과 이상 폐음을 AI로 분류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두 모델이 있습니다. 네, 의료 데이터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개인 정보 문제를 이 Federated Learning이라는 모델로 해결하고자 하고요. 자, 그리고 이 개인 정보와 더불어 라벨링이 하기 힘들었던 전문가가 있어야지만 라벨링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해결하고자 해서 이 함께 모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청진기 음을 이 모델에 제안시킨 경우는 많이 드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소개드린 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이 셀프 슈퍼비전을 이용해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셀프 슈퍼비전이라는 거는요, 언레벨드 데이터에서 라벨을 만들어내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처럼 학습하는 방법을 일컫는데요. 그래서 목적은 입력 데이터에 대한 하이 레벨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왼쪽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왼쪽 그림은요, 이 고양이라는 그림을 3 곱하기 3 픽셀로 나누어서 입력으로 이 얼굴에 있는 고양이를 넣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이 오른쪽 귀가 나올 수 있도록 학습하도록, 그래서 어느 위치가 있는지 학습하도록 분류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만든 거고요. 이 오른쪽 내에서는 여러 가지 그림을 막 넣어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회전한 여러 그림을 넣어서 이 회전한 그림들이 얼마나 회전한 그림인지 클래시피케이션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태스크를 바로 프리태스크라고 하고 즉 셀프 슈퍼비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 태스크를 잘 설계하면 입력 데이터에 대한 하이 레벨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휴먼 어노테이션 하는 라벨 없이 어떤 데이터에 대한 하이 레벨 시멘틱 이를 담고 있는 하이 레벨 레프레젠트를 뽑아내는 것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이 레벨 레프레젠테이션 잘 뽑아내셨다면 이 간단한 모델인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것을 한 단 붙었을 때 다운스트림, 뭐 CV 같은 거 오브젝트 딕테이션, 세그멘테이션, NLP에서는 MRC, 감성 분류 이런 다운스트림에 적용을 했을 때 굉장히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는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초창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프리텍스트 방법이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시대가 되면 2019년도부터는 이제 컨스트런트 러닝을 많이 발전을 해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근 올해서부터 나온 논문들에서는 마스크 어토이코더라는 방법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희는 그 중에서도 이 constraint learning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고자 했고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 constraint learning이라는 건요, invariant한 representation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이 네거티브 샘플을 이제 constrainting하는 방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variant이라는 말은 우리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비슷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constraint라는 거는 이 데이터가 아니라 다른 데이터는 레프레젠테이션이랑 좀 달라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에 대한 예시를 제가 밑에 그림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파집티얼 페어에는요, 같은 클래스인 강아지들은 서로 같다라고 해서 서로 닮게 해석하는 거고요. 이 강아지가 아닌 다른 클래스인 고양이 클래스는요, 네거티브 페어로 두고 서로 다른 클래스로 해서 멀리 학습시도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컨스트럭티브 러닝의 기본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 연구에서는 이제 한 클래스가 아니라 한 클래스 안에 인스턴트끼리 비슷한 인스턴트끼리 담게 학습을 하고 다른 인스턴트끼리는 멀게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논문은 지금 심시아라는 논문에서 지금 가져온 글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한 인스턴스에서 여러 가지로 어그멘테이션 한 것을 여기 요 그림에서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크롭하거나 리사이즈하거나 뭐 디스톨트도 주거나, 컷아웃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같은 인스턴스, 같은 어그멘테이션 한 사진끼리는 닮게 학습을 하고, 다른 인스턴트끼리는 좀 멀어지게 학습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그멘테이션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얼마나 말도 안 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컨트라스트 러닝 학습 방법의 성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페더라이트 러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관련된 내용은 옆에 계신 김성현님께서 이어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또는 이제 데이터 쇼티지 문제 등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 나온 건데, 데이터 프라이버시라고 하면 이렇게 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그 데이터 사생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데이터가 자체가 이제 수가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페더레이티드 러닝은 보통은 중앙 서버가 있고, 그리고 로컬 디바이스들이 있어서 이 중앙 서버와 로컬 디바이스들이 서로 통신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연합해서 학습한다고 해서 이 연합 학습 또는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 서버가 가지고 있는 이 모델들 글로벌 모델이라고 하고요. 로컬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모델들을 로컬 모델이라고 합니다. 페더레이티드 러닝이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정을 따라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2016년에 나오는 Fedor Average라는 논문을 기반으로 작성을 한 것이고, 근데 그 이후에 나온 페더레이티드 러닝 연구들도 다 이 Fedor Average를 기반으로 좀 발전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1번 보시면 그 중앙 서버가 가지고 있는 이 글로벌 모델을 로컬 디바이스 또는 로컬 클라이언트들에 모두 다 동일하게 복사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각 디바이스 또는 각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그 데이터들이 다 있을 텐데, 그걸 이제 로컬 데이터라고 하고, 이 로컬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각 디바이스에서 이제 모델을 업데이트합니다. 이 로컬 모델들을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각각의 그 디바이스나 클라이언트에서 업데이트된 모델들을 중앙 서버가 이제 취합을 해서 뭐 에버리징 모델 파라미터들을 이제 에버리징 한다든가 해서 이제 하는 이 어그리게이션 방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 모델을 다시 업데이트하고 다시 이걸 또 복사하고 하는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페더레이티드 러닝이 이제 풀고자 하는 문제는 이 각각의 로컬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그 로컬 데이터의 이질성을 이제 어떻게 고려를 할 것인지 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러니까 로컬 데이터가 다 이제 이질적인 그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어떻게 고려해서
각 로컬 모델을 업데이트를 시키고 또 이거를 어떻게 잘 어그리게이션을 할지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현재까지 연구되어 왔습니다. 현재도 많이 연구되어 있고 그리고 FedProx나 뭐 스캐폴드 같은 그런 유명한 이제 연구들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 헤테로제니티와 관련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이 Fidelity Self-Supervised Learning for Long Sound인데, 그러니까 폐음 분류를 위한 이 Fidelity Self-Supervised Learning이고 이걸 하는 이유는 아까 백혜림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청진 데이터 역시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데이터 쇼티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청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그 환자들의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이 당연히 중요하고 그리고 데이터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그리고 ground truth label도 역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이제 Fidelity Learning과 Self-Supervised Learning을 동시에 써서 Fidelity Self-Supervised Learning으로 이걸 해결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이게 잘 된다면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long sound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글로벌 어떤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을 수 있는 이제 글로벌 모델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모델에 대한 전체적인 오버뷰를 조금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이제 필요한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필요한데 그 데이터 증강이라고 하죠.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웨이브폼의 청진 데이터를 그 메일 스펙트로그램 형태로 컨버전하고 이제 마스킹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청진 데이터가 아까 들으셨듯이 그 소리의 데이터니까 이 파동 데이터니까 이것을 일종의 보시는 이미지 데이터로 그 메일 스펙트로그램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걸 변환을 한 뒤에 이 이미지에다가 이제 마스킹 같은 걸 하면서 어그멘테이션을 실시합니다. 근데 어그멘테이션을 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컨트라스티브 러닝에는 이 어그멘테이션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요. 뭐 다양한 여기 밑에 보시는 뭐 타임 마스킹이나 뭐 프리퀀시 마스킹 이런 것들로 어그멘테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어그멘테이션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컨트라스티브 프리트레이닝을 이제 넣어줄 수 있고, 앞서서 백혜림님께서 소개해주셨듯이 뭐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 상에서 뭐 포지티브 샘플은 좀 가깝게 하고 네거티브 샘플은 좀 멀게 하고 이렇게 하는 프리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로컬 모델에서 다 각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각자 그 로컬 데이터 가지고 이게 그 로컬 클라이언트에서 다 이루어지면 이제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들을 하나의 그 중앙 서버로 이제 어그리게이션을 하는 과정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반적인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일반적이라고 하면 그 보통 그 비전 도메인, 그러니까 이미지를 가지고 하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저희는 이제 환자 정보가 저장된 그 메타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메타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환자의 성별, 뭐 환자의 나이, 아니면 뭐 이 청진기는 뭐 어떤 회사의 청진기를 썼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가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메타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태스크를 만들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모두연 그 FSSR 팀에서는요, 저희가 지금 스펙트로그램 어그멘테이션과 이 메타데이터 셀렉션을 어떻게 잘 조합을 해서 새로운 좋은 SSR 태스크를 만들어서 프리트레이닝을 할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폐음들이 이제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로컬 클라이언트, 저희 예시에서는 뭐 병원 같은 게 될 수 있죠. 뭐 이 병원에는 어떤 환자군이 있고 이 병원에는 어떤 환자군이 있고 이런 그 데이터들의 이질성이 있는데 이 이질성을 어떻게 고려해서 잘 학습할 수 있을까가 이제 저희의 고민거리고 연구를 하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뭐 분야는 다르지만 좀 다른 분야에 이제 비슷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정상적인 음과 비정상적인 음 사이에 그 어디에 속할지 잘 이렇게 구분하기 힘든 그런 데이터도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또 어떻게 구분하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면 좀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그런 데이터는 이제 의사 선생님께 먼저 조언을 많이 구하는 편이고요.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아마 이쪽은 정상음에 가깝다, 이쪽음은 비정상에 가깝다 좀 조언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이 의사 선생님 조언을 가지고 네, 비정상인지 정상인지 혹은 비정상인지 네,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획득한 데이터에 대해서 모두 다 yes or no 이렇게 딱 나눠서 학습을 진행하는 겁니까? 사실 애매모호한 데이터는 아예 학습을 집어넣지는 않고요. 조금 옆에 빼놓다가 네, 조금 완벽하게 판단이 되었을 때 네, 그때 학습을 집어넣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애매한 데이터는 학습에 넣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첨언을 하자면 네, 저희가 그 학습을 하는 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프리트레이닝 하는 거고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는 건데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레이블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그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또는 그게 모호한지 그런 것들을 몰라도 그냥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이제 정상 비정상 또 아로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들로 이제 학습을 하는 것과 그런 레이블로 학습을 하는 것과 그냥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프리트레이닝 하는 거와 이제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모델이 좀 로버스트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그동안 많이 있어서 또 그런 것에서 이제 좀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학습을 한 것과 네. 학습을 해서 분류를 한 것과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나중에 그 분류된 것을 들었을 때 사실 거기 사이에는 갭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갭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러니까 학습을 해서 나온 게 어떻게든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분류가 되는데 사실 그게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든 다른 사람들께 들어봤을 때 이거는 물론 특징은 있지만 이거는 이쪽이 아닌 것 같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기까지는 어떻게 네. 처리하시는지. 뭐 저희가 타겟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이걸 프리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실제로 뭐 레이블 좀 받아서 뭐 학습을 할 수 있는데 진행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좀 uncertainty 불확실성을 에 민감한 그런 모델로 만들어서 uncertain한 데이터다라고 이제 또 이거를 분류를 할 수 있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좀 관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페더레이트 러닝에서 어그리게이션 할 때 그때 에버리지 말고 또 다른 기법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기법을 쓰시려고 하는지. 저희가 일단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일단 페더 에버리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페더레이티드 셀프 스파이즈 러닝 쪽에서 봤을 때 이거를 그러니까 글로벌 모델과 너무 엇나가는 그런 로컬 모델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베리언스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어그리게이션 방법들도 제안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메소드를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또 하나, 네. 그 로컬 디바이스면은 각 병원에서 그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연구실 환경이 아니고 그냥 병원에서 돌리는 건데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고려가 된 부분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페더레이티드 러닝이 원래 그 로컬 디바이스나 로컬 클라이언트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레임워크여서 원래는 적은 뭐 작은 모델이라든지 작은 네트워크라든지 이제 적은 데이터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야 맞는데 사실 지금 연구된 것들은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 적은 코스트를 따지지도 않고 이피션트하게 잘 트레이닝하는 것들이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말씀해주신 방향이 맞는 방향인데 저희도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